자, 오늘은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기 개발이라는 게 요즘엔 아예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았죠. 일단 책이 그렇고요. 서점에 가보면 자기 개발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교육이나 컨텐츠에도 그런 게 있죠. 자기 개발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이런 영상이 아주 많습니다. 예전엔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경제 경영의 서브 카테고리로 자기 개발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점점 커지더니 어느 순간 아예 별개의 분야로 독립되어 버렸죠.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게 처음엔 처세술 비슷한 내용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류의 책이나 영상이 꽤 많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최신 심리학이나 뇌과학 지식이 자기계발과 결합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자기계발의 가장 큰 주류는 돈이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게 자기계발의 메인 테마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괜히 경제 경영 분야에 속해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요즘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분야를 보게 되는데요. 단순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만 이런 걸 찾아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 분야가 급성장하게 된 걸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점점 없어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집에서는 엄마가 잔소리하죠. 학교에서 선생님 말 안 들으면 혼나죠.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아버지들은 집에 거의 없었죠. 밖에 나가 일하느라. 회사 직원이면 상사가 지시하는 대로 일 쳐내느라 정신이 없고요. 본인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객이나 거래처 눈 밖에 나면 문 닫아야 하니까. 말하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경제 공동체에 깊이 얽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그래요. 예전엔 교회나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종교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마다 목사나 스님이 하는 말을 한두 시간 듣곤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은 개인주의가 훨씬 강하죠. IMF 이후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최근엔 종교를 믿는 사람들 숫자도 엄청 줄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젠 별로 없어요. 바로 이게 자기개발 분야가 커진 이유가 아니냐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니까 나 스스로라도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주의라는 게 개인의 자유가 커진 거잖아요. 내가 이러든 저러든 남이 터치를 안 하는 거죠. 그럼 그냥 좋기만 할 것 같은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선택했지만 그게 반드시 나한테 좋은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도 상관 안 합니다. 선택할 때도 상관 안 했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올 때도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죽든 살든.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죽기도 합니다. 아니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실패를 한다든가. 특히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 좋은 습관에 빠진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까지 끊어지면서 고립되면 그렇게 되곤 해요. 이런 걸 자꾸 직간접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제대로 잘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게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선택하고 싶은 거죠.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오직 자신밖에 없으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MBTI로 보면 주로 ESTJ 또는 ENTJ 유형이 자기 개발의 진심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은 모든 유형에게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자기 개발이 필수인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가 커진 만큼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에서 극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자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래 그런 성격인 경우가 많아요. ESTJ, ENTJ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이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인 ISFP나 INFP라면 그럴 수 있어요. 야, 나 너랑은 성격이 좀 다르잖아. 이런 말을 하면 ETJ나 NTJ는 성격 따위가 뭐 중요하냐면서 그건 다 핑계고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멱살 잡고 설득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거죠.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 ISFP나 INFP였던 사람이 ESTJ나 ENTJ로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강요하면 당사자는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성공한 노하우를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게 결과적으로 가스라이팅 비슷한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EFP나 INFP가 성격을 바꿔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성격 그대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격은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타인의 성격을 혹은 자신의 성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격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ISFP나 INFP 중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 생각이 성공했다고 느끼면 되는 거죠. 그럼 된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려면 내가 나를 좀 알아야 돼요. 자기 개발이라는 게 나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나의 잠재력을 현실에 꽃피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죠.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걸 알아내는 건 당사자일 수밖에 없어요. 내 잠재력이 뭔지 알고 그걸 끌어내어 현실화시키는 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특정 유형, 특정 성격에게만 해당되냐는 거예요. 자기 개발은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자기개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걸 알아야 자기개발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죠. 잘하는 일을 해야 하나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나요?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영학의 구루인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 개의 선택안을 눈앞에 둔 젊은이가 대답해야 할 문제는 엄밀히 말하자면 무엇을 하면 좋은가가 아니라 자신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가이다. 직업이나 진로로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내가 뭘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질문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묻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란 거예요. 나는 나를 사용해서 뭘 하고 싶은 걸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좋을까? 저 일을 하면 좋을까? 이건 별로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봐야 안다는 거죠. 심지어 해봐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예컨대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까? 대학원에서 공부를 계속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척성이 아주 뚜렷하게 한쪽 방향을 가리킨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겠죠. 고민을 한다는 건 이것도 어느 정도 땡기고 저것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한 1년 정도 공무원 일을 해보고 그리고 또 1년 정도 대학원 공부를 해보고 이러면 좀 비교가 되겠죠. 이쪽이 더 낫겠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엔 해봤는데 헷갈릴 수도 있고요. 둘 다 그럭저럭 할만하다든가 둘 다 별로라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질문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용해서 뭘 하고 싶은 걸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명쾌해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개발 또는 자기 경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근데 이걸 아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많이 시도해보고 깊이 고민해봐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걸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행운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용하려면 나를 알아야 하는 거죠. 내 강점이 뭔지,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 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제대로 사용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죠. 이게 뭐 대단한 야망이나 포부, 꿈, 이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거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ISFP는 내가 알던 사람들과 편안하게 잘 지내면서 살고 싶다. 이런 걸 원할 수도 있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 강점은 참을성이 많고 사람들과 잘 융화되는 편이니까 개인 간의 경쟁이 치열한 일반 회사보다는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낫겠다.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난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이 불쑥 들면 다시 그 질문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용해서 뭘 하고 싶은 걸까? 가수로 성공하려면 단순한 적성만으로는 안 되고 노래나 춤에 대한 재능이 있어야 하죠. 그런 재능이 어느 정도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용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강점을 제대로 보고 그걸 개발해서 탁월하게 만드는 것. 자기 개발이 딴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죠. 언제나 강점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드러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능함을 보통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류를 초인류로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애써서 보통 수준 만들어봤자 뭐하냐는 겁니다. 그 정도 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널렸는데, 다시 말해서 못하는 거 남들만큼 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부터 잘했던 걸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나만큼 또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일부러라도 찾아보면서 계속 탁월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겨나고 의욕이 생겨나고 성취감, 긍지가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커다란 성공의 이면에는 다 이런 게 있습니다. 탁월한 승리를 위해, 탁월한 무대를 위해, 탁월한 프로그램을 위해, 탁월한 제품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나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개발, 자기 경영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